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최순미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북한 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남북한 사회 통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일 교육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통일교육센터 사업들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 경인통일교육센터라고 하는 경기도 지역과 인천 지역의 통일교육센터 사업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준비한 주제는 바로 DMZ와 통일교육입니다. DMZ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남북한의 접경 지역을 우리가 조금 통칭해서 부를 때 DMZ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통일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정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그러니까 DMZ라고 하는 어떤 기억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통일교육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통일교육 콘텐츠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요, 두 가지로 좀 나누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내 DMZ와 통일교육이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해외 사례를 세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국내 DMZ와 통일교육인데, 그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통일교육이 뭔지를 먼저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PPT 3페이지를 보시면은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 나와 있는 통일교육의 정의가 있습니다.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아주 많은 개념들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긴 문장이니까 좀 간단하게 네 가지 통일교육의 목표로 좀 풀어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 의지와 태도를 확립하는 게 바로 통일교육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통일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 교육의 어떤 목표는 뭐냐면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필요하다 혹은 통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바로 통일 교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일 교육을 통해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고 평화적 통일에 대한 태도를 갖게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라면, 두 번째 목표는 바로 어떤 통일이냐에 관련된 건데요.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그리고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할 때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남한의 체제, 즉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을 하기를 모두 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우리가 굳건히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민주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국가의 상황과 그리고 어떤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독일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어떤 상황을 독일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래서 통일교육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민주시민의식을 높여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목표는 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민족의식이라는 거는 자민족 이기주의라던가 아니면 우리끼리만 잘 살래라고 하는 이기적인 그리고 혹은 편협한 그런 그 민족의식이 아니고요. 남북한이 공히 모두가 함께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민족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한반도의 통일을 통해서 주변국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 나가고 또 때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적으로 또 이렇게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그 통일 교육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통일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목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번째 목표는 건전한 안보관, 객관적 북한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안보관과 또 객관적인 북한과는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쟁화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북한 안보 이런 단어들 자체가 정쟁화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안보관도 달라지고 또 북한을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일관된 그런 안보관, 북한관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건전한 안보관과 객관적인 북한관은 뭐냐면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속에서는 어떤 북핵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안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야 안보가 뒷받침이 되어야 평화도 또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조화롭게 평화와 안보가 조화롭게 나아가는 부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북한간 같은 경우에도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10년 전, 20년 전의 북한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최근에 이제 북한에 관련된 소식들을 많이 살펴보신 분들은 평양이 굉장히 발전된 모습, 막 대동강변에 있는 유람선의 화려한 불빛, 그리고 마천루들, 아주 잘 정비된 어떤 평양의 도시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북한의 모습이죠. 그런데 평양 밖의 북한 모습들도, 북한 모습들은 사실 평양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지역적으로 예를 든 거지만, 이렇게 북한을 바라볼 때 일부분만 보고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지듯이 일부분만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고 해석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양하게 이해하시면 좋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통일교육의 목표다. 이런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내 DMZ에는 어떠한 역사가 녹아있고 어떠한 기억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 통일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으로 넘어가서요. 먼저 국내 DMZ와 통일 교육의 첫 번째 DMZ 현황을 좀 살펴볼게요. DMZ 현황을 살펴보려면 사실 DMZ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PPT 6번째 페이지에 보시는 좌측에 있는 사진이 보이실 거예요. 뭔가 문서 같아 보이시죠? 요거는 그 휴전협정을 할 당시에 어떤 문서의 일부분을 가지고 온 거고요. 여러 국가에서 이렇게 뭐 김일성 사인도 보이고요. 이렇게 서명을 한 부분이 보이시죠? DMZ의 정치적 기원은 사실상 6.25 전쟁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 내 비무장지대죠. 그 DMZ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곳은 공식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에 1953년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만들어진 경계선이 바로 DMZ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이 1970년부터 73년까지 쭉 이어졌는데 그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은 전쟁을 치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포로들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 그리고 영토를 결정짓는 과정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협상 끝에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전협정 사실 플레임은 뭐냐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이게 바로 정전협정의 전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정전협정을 통해서 DMZ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조금 우리가 DMZ 하지만 실제로 남북한의 어떤 경계 지역은 DMZ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통칭해서 DMZ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 지역을 좀 살펴볼게요. PPT 7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 지도가 보이시죠? 이 지도를 보면은 선이 한 가지가 아니네요. 그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선이 4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가운데 있는 빨간색 선이 바로 MDL이라고 하는 군사분계선입니다. 군사분계선은 남북한이 이제 전쟁을 치른 끝에 만들어진 남북한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경계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MDL이라고 하는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남한 2km, 북한 2km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나누어서 북한의 2km 선에 있는 것이 바로 NLL이라고 하는 북방한계선이고 또 남한 쪽에 쳐져 있는 게 바로 남방한계선 SLL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이 가운데 있고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노란 선에 해당하는 게 바로 SLL과
NLL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DMZ예요. 그런데 DMZ는 사실 지금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SLL과 NLL로 이렇게 경계선이 쳐져 있는 데다가 이곳은 말 그대로 사람의 혹은 물자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그 DMZ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DMZ에서 통일교육을 하거나 DMZ 현장을 방문한다 했을 때 DMZ로 정의되어 있는 이 노란 부분을 가는 부분이 극히 일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들이 있어요. SLL과 NLL이 있잖아요. 근데 요 남방 한계선 SLL 밑으로는 통제 보호 구역이라고 하는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0km 정도를 통제 보호 구역으로 설정을 해 놨고요. 그리고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25km 더 넓은 지역이죠. 25km는 바로 민간인 통제선을 그어서 CCG라고 하는 어떤 민간인 통제 구역을 설정을 해 놓은 거죠. 요렇게 보시면은 지도상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경계선이 4가지가 있고 CCG까지 그 회색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회색으로 칠되어 있는 이 민간인 통제 구역까지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DMZ는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사실 인천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3가지 지역에 좀 걸쳐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남한 전체로는 137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갖고 있고요. 또 적경지역 전체로 따지면 그러니까 제한보유구역을 포함해서 적경지역 전체로 따지면은 6216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31.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강원도의 비율이 68.8%니까 강원도가 조금 더 큰 면적을 DMZ 적경지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사실 그래서 경기도와 강원도는 그 지역상에서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어떤 분단 감수성도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게 이제 분단 감수성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적경 지역에 가까운 분들과 또 멀리 계신 분들을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DMZ만을 놓고 봤을 때, 자, 계속 편의상 DMZ라고 통칭을 할게요. 자, 국내 DMZ만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국내 DMZ의 의미는 무엇일까? 특히 통일 교육에 대한 어떤 의미가 무엇일까를 봤을 때 저는 요 5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분단의 기억입니다. 남북한이 분단이 되면서 DMZ라고 하는 그 공간의 수많은 역사와 어떤 분단의 기억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국내 DMZ를 돌아보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또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는 바로 갈등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DMZ는요, 6.25 전쟁 이전과 이후 모두 굉장한 갈등을 겪었던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도 녹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어떤 갈등들도 이 DMZ라고 하는 접경 지역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면 화해와 협력의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점입니다. DMZ를 통해서 그 DMZ 속에 있는 뭐 판문점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DMZ 그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는 갈등도 있었지만 반대로 화해와 협력의 그런 기억들도 녹아 있습니다. 이 기록들도 좀 이따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DMZ와 사람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DMZ에 방문하신다라고 한다면 DMZ 근처에 있는 마을들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DMZ의 어떤 그 가까운 분들 그러니까 분단 감수성이 전혀 다른 그런 DMZ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의 어떤 기억들 그리고 생각들, 인식들 이런 부분들도 DMZ 인근의 어떤 사람들의 마음들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DMZ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가 있는데 이 DMZ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혹은 논쟁이 있습니다. 논란이라기보다는 논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이따가 함께 살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분단의 기억에는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 DMZ에 갔습니다. DMZ에 갔더니 철조망이 있죠.
그리고 지뢰라고 적혀 있는 빨간 표식들이 막 보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남북한이 그 분단이 되면서 만들어진 경계선이죠. 그죠? 경계 지역입니다. 지뢰는요, 남북한이 전쟁을 치렀다라고 하는 어떤 그 방증, 증거가 되겠고요. 아직도 수많은 지뢰가 수많은 세월 속에서 이제 분단이 70년 넘었으니까요. 수많은 세월 속에서 유실되고 또 흘러가고 처음 매립된 그 지역들, 이제 우리가 지뢰를 매립하면 반드시 지뢰 지도를 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지뢰 지도가 무용할 정도의 세월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뢰들이 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자연 현상이나 아니면은 뭐 비가 오거나 산사태가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자연상들에 의해서 지뢰들은 또 떠돌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 그 어떤 지뢰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접경 지역에는요, 군인들이 늘 상주를 하고 있죠. 이렇게 군 부대가 놓여져 있고요. 군사 시설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단이 우리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이제 그 현장을 직접 돌다 보면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녹슨 철모들, 그리고 어떤 그 DMZ의 어떤 접경 지역의 경계선들, 이렇게 철조망이라고 하는 어떤 차가운 쇠의 느낌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DMZ의 그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 갈등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PPT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요, 몇 가지 그 흑백으로 사진이 나와 있고 빨간색으로 몇 가지 글씨가 적혀 있죠. 요게 바로 이제 미루나무 사건이라고도 부르고 또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라고도 부릅니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은요, 이제 조금 무서운 이름이죠. 어찌됐든 미군이 그 이 JSA 쪽에서 북쪽을 바라볼 때 경계 초소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미루나무를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서로 경계를 해야 되니까요, 군사적으로. 그런데 북한군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미군을 보고 막 쳐들어 내려옵니다. 막 내려와서 그들을 도끼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2명의 미군이 사망을 하게 되죠. 요런 사건이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요게 바로 이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고요.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갈등의 역사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그 대북 방송을 했던 그런 그 확성기의 모습인데 사실 지금은 철거되고 없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이 대북 확성기가 접경 지역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죠. 아주 크게. 그래서 나만의 어떤 뭐 아이돌 노래라든가 케이팝이죠. 그런 것들을 막 송출하기도 하고 또 대북 방송을 송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흔들어 놓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또 남북 정상회담과 그 결과로 이루어진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또 그 확성기들이 철거되는 그런 갈등이 해소되는 것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철거되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땅굴 파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제1땅굴부터 제4땅굴까지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정확히는 1974년부터네요. 제1땅굴이 1974년이고요. 제2땅굴이 75년, 그리고 제3땅굴이 78년, 제4땅굴이 90년인데 요게 사실 그 땅굴을 그 팠을 당시에 발견된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긴 했지만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이렇게 그 어떤 수색 작업을 통해서 땅굴을 발견했고 지금은 여러분들 많이 가보시고 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제3땅굴인데 제3땅굴 같은 경우는 직접 들어가 보셔서 이렇게 땅굴이 어떻게 파졌는지 그리고 그 어떤 정말 그 갈등의 어떤 현장을 직접 또 들어가 보실 수 있는 그런 곳도 이 접경 지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위치가 다르죠. 보면서 이제 정말 골고루 땅굴을 팠구나, 이런 부분들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어떤 남북한 분단과 갈등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DMZ 현장 곳곳에 대한 강의가 또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MZ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갈등의 역사도 있지만 또 화해와 협력의 역사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8년도 정상회담과 2019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던 그런 이제 그 사진만 좀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 그 접경 지역에서 많은 어떤 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긴 했죠. 지금 좌측에 보이는 사진이 2018년도에 김정은이 깜짝 월경을 했죠. 그 가운데 그 판문점에 하늘색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M1, M2, M3. 그거를 그 사이에 그 작은 난간이 하나 있어요. 그 낮은 난간을 아무 그 거리낌 없이 톡 하고 넘어와서 악수를 하고, 그죠? 이렇게 정상회담을 했던 그런 이제 장면들을 기억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있는 사진은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독대를 했던 그런 장면인데, 뭐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 유례 없는 그런 독대의 장면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결국 이 접경 지역에서 대화와 화해와 협력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을 당시에 판문점에서 3자가 한번 만났는데, 요것이 이제 계속 화해와 협력의 어떤 대화의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잘 진행되지는 못했죠. 이건 미국의 정치와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한반도의 분단의 문제와 통일의 문제는 사실 남북한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점들도 저희가 이런 현실을 그 당시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자, 네 번째로 DMZ의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DMZ와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MZ 인근에는 몇 개의 마을들이 있어요. 이 마을들의 그 어떤 그 개념은 뭐냐면, DMZ라고 하는 접경 지역 인근에는 분단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6.25 전쟁이라는 거를 정면으로, 정말 전면으로 정말 맞았던, 그 6.25 전쟁의 아픈 역사를 전면으로 맞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선전용으로 또 DMZ 마을이 조성되고 그 선전 마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분들을 어떤 그 분단의 어떤 결과물, 아픔의 결과물,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지금 이 사진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통일촌이라던가 해마루촌이라던가 뭐 이런 그 마을들을 통해서 앞으로 또 남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마루촌이나 통일촌 같은 곳은 우리가 접경 지역 그 현장 학습을 가면 충분히 방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도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든 음식들로 또 식사도 할 수 있고, 거기는 뭐 식당이나 풍경들도 좀 돌아볼 수 있고, 작은 어떤 전시관들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그곳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그곳이 어떠한 기록들과 기억들을 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DMZ의 미래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DMZ의 미래라면 뭐 그냥 통일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통일이 돼야겠죠. 그런데 통일의 과정 속에서 남북한이 통합을 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DMZ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DMZ를 개발해야 된다. 아니야. DMZ는 너무나 유구한 역사 동안에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생태적으로든 자연적으로든 보호되어야 돼라고 하는 보전의 관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DMZ가 개발되든 보전되든 이 DMZ라고 하는 곳의 의미가 퇴색되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마구 오용되고 남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DMZ라는 공간을 아주 잘 설계된 계획 속에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통합의 과정이 됐든 통일 이후가 됐든 우리는 남북한이 합의된 계획들을 갖고 DMZ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DMZ 현장에 갔을 때 DMZ의 어떤 생태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제 DMZ는 그 수많은 어떤 외래종들 그리고 희귀종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생태학자들이 막 DMZ 한반도에 DMZ 열리기만 해봐. 우리가 막 정말 연구하러 간다. 정말 그렇게 벼르고 있을 정도로 수많은 희귀종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멸종 위기에 혹은 이미 그 DMZ 외 지역에서는 잘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희귀종들이 멸종 위기종들이 이렇게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식물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제가 개발 보전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해뒀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해피 통일, 그리고 통일, 미래, 평화, 희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어디냐면은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 세대들이 와서 통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시관 그리고 관람 여러 콘텐츠를 준비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MZ를 가신다면은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도 꼭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DMZ와 통일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의미를 두고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처음에 통일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혹은 목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통일 교육의 의미와 목표를 살펴봤을 때 '아, 우리가 DMZ를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 드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DMZ를 방문하신다면 그 현장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DMZ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 그리고 과거의 기록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DMZ를 방문하실 때는 사전에 DMZ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시고 또 함께 강사님과 함께 해설을 동원해서 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2번째 강의 말미에는 DMZ나 해외 접경 지역을 통한 현장 학습을 할 때 통일 교육에 대한 어떤 꿀팁들을 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2부 강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2번째 2부 강의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DMZ와 통일교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 뵈었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국내 DMZ와 통일교육 그리고 지금까지 또 해외 DMZ 3가지 해외 접경 지역의 3가지 사례를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어디에 가든 현장에는 늘 답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PPT 34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실 통일 교육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그 통일 교육을 받는 사람들, 통일 교육의 수용자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의 정도가 낮거나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관심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 나가야 되고요. DMZ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은 굉장히 중요한 통일 교육의 하나의 요소고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하다. 요렇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에 보면은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째, 통일교육은 개인적 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된다. 이 2가지를 기억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도 충분히 이제 가만히 고려가 된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을 할 때 제가 특히 DMZ나 접경지역을 통해서 통일교육을 받거나 통일교육을 하게 될 때 꿀팁 5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참여형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또 기관에서 기획을 했던 여러 가지 현장 학습들은 사실상 사전 준비부터 계속해서 참여자들끼리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이드집이나 아니면은 설명서 같은 거를 나누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책자로 엮어서 이게 이제 우리의 가이드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해서 쉼없이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은 조별 또는 개별 미션을 하면서 또다시 분단이나 통일에 대한 사유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해단식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단식 자체를 참여자들이 꾸미는 영상, 참여자들이 만든 영상 혹은 참여자들이 그 꾸미는 그런 공간 속에서 해단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참여형으로 현장 통일 교육을 해 나가면 훨씬 더 다양한 그런 깨달음과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2번째는 비슷한 맥락에서 강의와 토론 시간을 반드시 가질 것을 권고드립니다. 강의는 미처 사전 지식이 부족한 친구들이나 혹은 대상자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토론은 그날 이제 보고 왔던 그 현장들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통일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째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건데요.
제가 책도 좋아하지만 영화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뭐 미술 전시 가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분단 통일 관련된 접경 지역하고 이걸 연관을 짓잖아요. 너무나 볼 것들이 많고 또 참고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아일랜드를 좀 아까 얘기했으니까 아일랜드를 예로 들어 볼까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태극기 휘날리며와 비슷하게 굉장히 그 내전 속에서 가슴 아픈 형제 우애 이런 것들을 다룬 거거든요. 그리고 독일의 통일 같은 경우에는 굿바이 레닌이라는 우리나라의 강큰 가족과 유사한, 우리나라에도 강큰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굿바이 레닌은 강큰 가족보다 쪼끔 더 웰메이드예요. 예, 그래서 꼭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일랜드의 문학, 뭐 더블린 사람들의 문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참고하실 만하고,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노래 있죠. 그 좀비라고 하는, 아일랜드의 그 좀비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아일랜드 팝 가수의 노래인데 요게 어 IRA에 종전 선언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비라는 영화가 종전의 노래 이렇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6.25 전쟁에 관련된 영화는 너무 뭐 많고요. 그리고 책들 또 가끔씩 6.25 전쟁 때 사진 작가들이 와서 찍은 혹은 종군 기자들이 와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사진전을 한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이제 고런 것들도 이렇게 현장 학습과 함께 접경 지역 통일 교육과 함께 연관 지어서 보신다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보고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현장의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건데요. 요거는 사실상 그 강사 또는 이제 함께 동행하는 해설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바닥에 있는 보도블록 하나에도 뜻이 다 있고요. 뭐 독일에 가면 베를린에 가면은 바닥에 있는 그 보도블록에도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뭐 이름이나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그냥 보도블록이죠.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순간에 독일의 역사가 쫙 펼쳐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국내 DMZ 그리고 해외 접경 지역 사례들도 다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엮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면 훨씬 더 기억에 남는 통일 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돌아오면 그런 것들이 또 기억에 더 남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정말 강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반도의 시사점이 이제 마지막 제가 팁으로 꼽았는데 어떤 DMZ를 가든 아니면 해외 어떤 접경 지역을 가든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나라의 남북한 상황에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의 그 그리네스반트를 걷고 있는데 우리나라 DMZ도 언젠간 이렇게 열릴 거고 혹시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통일 과정에서 이렇게 열린다면은 그리네스반트처럼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떤 정책을 취하면 남북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그리네스 반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적용해 보고 그러니까 고민해 보는 거죠. 네, 이런 사회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